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하나인 맥베스를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셰익스피어 그 희곡 작품들이 굉장히 여러 출판사에서 여러 가지로 나와 있기 때문에 뭘 골라야 될지 가끔 망설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냥 가장 유명한 거 고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거는 4대 비극, 5대 희극을 합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 볼 수 있어서 좋긴 한데, 한편으로는 이게 셰익스피어 희곡이 워낙 오래돼 있다 보니까 400년이잖아요. 400년. 네. 판본들이 조금 다양해요. 그래서 어디에는 좀 더 몇몇 장면들이 더 추가가 된 것처럼 보이고, 어디에는 좀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요. 네, 여기 이 책에서는 조금 빠진 부분이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맥을 잡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셰익스피어 작품은 연극을 보셔야 돼요. 연극을. 네, 연극이 아니면 영화도 있어요. 영화도 그냥 너무 영화적 요소를 막 흥미진진하게 집어넣은 거 말고 진짜 희곡 자체, 원작 자체에 초점을 맞춰서 최대한 그 셰익스피어가 만들어낸 인물들을 재현해내는 그런 형태의 영화들이 좋습니다. 맥베스 같은 경우에는 2015년인가 6년인가 작품이 하나 있어요. 영화가 마이클 패스벤더가 주연으로 나와요. 굉장히 강추드리고요. 네, 그 셰익스피어 비극하면 제일 유명한 건 당연히 햄릿 혹은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인데 왜 하필 맥베스입니까? 일단 로미오와 줄리엣 좀 중년과 좀 거리감이 있고요. 그리고 햄릿도 마찬가지예요. 그 햄릿은 젊은 이상주의자가 그 내적인 순수함을 지키면서도 더러운 현실과 맞서 싸우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의 갈등 과정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젊은 청춘 어떤 그런 모습이 좀 더 강하게 드러나죠. 맥베스는 그와 달리 중년 나이에 보면 이게 젊어서 보면 그냥 악당이고 악당에 있다가 죽었네, 나쁜 짓 하더니 끝났네, 요렇게 갈 수 있는 게 이상하게 왠지 맥베스의 심정을 알 것 같아, 이런 장면들이 많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맥베스를 갖고 왔어요. 우선 먼저 드리는 질문은 원하는 대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언가 내 인생은 정해진 운명대로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네, 나는 지금 내가 원하던 인생을 살고 있고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 40대 50대는 거의 잘 없을 거예요. 뭔가 내가 원했던 인생이 이게 아닌데 이렇게 흘러왔고, 지금도 여전히 뭔가 내가 진취적으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움직여갈 수는 없고, 이러다가 이대로 나는 이제 노년을 황혼을 맞이하는 게 아닐까라는 두려움도 있죠.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어떤 숨어있는 욕망들도 있고 다양한데 난 아직 펼쳐내지 못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인생에 대한 요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인생이란 그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언가 정해진 운명의 각본대로 움직여지는 것입니까? 네, 요 질문이 이 맥베스가 던지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 사실 지금 현대적인 질문이기도 한데 이걸 400년 전에 르네상스 시기에 던졌다는 건 참 대단한 굉장히 파격적인 질문이기도 하죠. 맥베스는 그 사이에 끼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첫 장면에서 이제 마녀들의 예언을 듣는다고요. 이제 글래미스 영주께 축복을, 코더 영주께 축복을, 그 장차 왕이 되실 분이요,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예언이 있을 시점에 맥베스는 글래미스 영주예요. 코더 영주는 아직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예언이 있고 불과 얼마 뒤에 이 왕이 파견한 신하가 달려옵니다. 그리고 코더 영주였던 사람이 배반을 해서 제거가 됐으니 전공을 세운 맥베스 당신이 이제 코더의 영주도 됐다라는 사실을 통보해요. 자, 그러자 맥베스의 마음속에, 그렇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맞았으니까 세 번째 뭐였죠? 왕이 되는 거. 이것도 나에게 운명 지어진 것일까? 라고 하면서 그 마음속에 있었던 야망이 꿈틀 하는 거죠.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왜 이렇게 운이 좋았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우연히 맞은 것이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는 여기서 이것은 나에게 운명일 거야 라고 믿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행동에 들어갑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스토리를 제가 다 얘기하진 않을게요. 네. 그는 이 던컨 왕을 제거하고 자기가 왕이 되죠. 네. 그 과정에서 후회와 갈등도 있어요. 일단 시해하기 직전에 가지는 마음속 갈등, 이걸 내가 행동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장면이 살짝 나와요. 요거는 셰익스피어가 의도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햄릿의 대사하고도 살짝 오버를 뜨는 게 있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제 햄릿은 그때부터 그 끝날 때까지 갈등하는 캐릭터인데 맥베스도 갈등은 해요. 네. 이 행동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왕을 제거할 것이냐 말 것이냐, 선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나 그의 갈등은 짧습니다. 여기서 또 흥미로운 인물이 등장하죠. 바로 레이디 맥베스입니다. 맥베스 부인은 이것도 중세를 넘어선 캐릭터예요. 당시에 여성이 조신하게 남성 옆에서 이렇게 붙어서 내조하는 역할이 기독교적이고 가장 덕성에 바른 것이었거든요. 그러나 레이디 맥베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남편을 보니 남편은 무언가 극단적인 액션을 취하기에는 뭐가 한 끗이 모자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등 떠밀어서 그 길을 가게 하겠다라는 결의를 보여줍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놀라운 부분이죠. 인생은 운명이냐 선택이냐, 여기서 운명만은 아니다라는 얘기. 또한 인생에서 이 시대를 움직이는 힘 중에 남성만 있지 않고 여성도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되겠죠. 물론 악역이에요. 네, 그렇다고 셰익스피어가 여혐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네. 후회를 합니다. 셰익스피어에 그게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은 후회를 해요. 자, 후회라는 것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운명이라는 게 정해져 있다면 사실 후회가 깊을 리는 없어요. 그렇죠. 후회라는 건 내가 그때 그랬어야 하는데,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혹은 안 했어야 되는데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운명론에 사로잡힌 사람일수록 후회에게서 멀어지게 돼 있죠. 반면 후회한다는 것은 그것을 자신의 어떤 결단과 책임으로 돌린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맥베스는 이 왕이 됐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를 흘리게 했고, 이제 한번 시작된 이 악행은 멈추지 못하고 계속 가야만 하는 것으로 또 스스로 받아들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안타까운 모습이자 또 멋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안타깝기도 하면서도 되게 맥베스가 멋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다, 운명이여 와라, 내가 죽을 때까지 싸워주겠다. 야, 운명이여 한번 나한테 와봐라, 덤벼봐라, 컴온, 파이팅이 있어요. 솔직히 40대 50대 되면 파이팅 잘 없잖아요. 이 맥베스는 일단 후회를 하면서 땅 파고 들어가지 않고 우울증 따위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네, 금세 떨치고 직진해버려요. 그 행동과 방향은 잘못됐지만 적어도 어떤 그런 진취적인 인간의 모습이 굉장히 뭔가 우리에게 어떤 자극을 주는 부분이 있죠. 네, 뭔가 또 도전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후회는 짧고, 네, 액션은 강렬합니다. 고뇌를 이기는 어쩌면 수단이기도 할지 모르겠어요. 맥베스가 돌아봤을 때 자신이 원하지 않은 어떤 결과물들을 손에 쥐고 피가 묻은 자신의 어떤 인생에 대해서 그런 죄책감과 그런 어떤 후회들을 떨치기 위해서 어쩌면 빨리 다음 스텝을 밟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인간은요,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이게 이제 맥베스에서 또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 아까도 마찬가지였는데 마녀의 예언을 그걸 그렇게 안 믿으면 되잖아요. 맥베스가 이제 그 죄를 자꾸만 쌓아 올리다 보니까 두려움이라는 게 생겨요. 그 두려움 때문에 다시 마녀를 찾아갑니다. 그때 듣는 예언들을 보면요, 아주 모순된 얘기들이에요.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면, 맥베스는 절대 패배하지 않는다.
이 숲이 언덕으로 올라오기 전까지는 맥베스가 진리는 없다. 여자의 몸에서 난 사람은 절대로 맥베스를 이길 수 없다. 그럼 여자에게서 안 태어난 사람도 없고 숲이 기어서 그 언덕 위로 올라갈 리도 없고 초자연적인 거죠. 그러니 맥베스는 패하지 않는다라는 예언이 될 거예요. 근데 바로 이어서 맥베스가 예언을 받을 때 옆에 있었던 동료가 있어요. 벤쿠어라고. 이 사람도 예언을 받아요. 뭐라고 받냐면 장차 왕이 될 자손을 낳을 뿐이시여 한다고요. 그럼 벤쿠어가 왕이 될 자손을 낳는다는 건 맥베스가 왕이 됐다면 맥베스의 라인이 제거됐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맥베스는 벤쿠어가 무섭습니다. 결국 벤쿠어를 죽이거든요. 그런데 마녀의 예언에 뭐가 있냐면 벤쿠어를 닮은 애들이 주르륵 줄 서서 지나가는 거예요. 머리에 왕관을 쓰고요. 그 말은 뭐냐면 맥베스가 몰락했다는 얘기거든요. 앞에서는 몰락하지 않는다 해놓고 그 뒤에 예언은 몰락한 거죠. 자, 여기서 맥베스는 이 두려움을 또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이때 던컨 왕의 아들 멜컴이,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스포하고 있네요. 멜컴이 잉글랜드의 군대를 이 원군으로 받아서 스코틀랜드, 자신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맥베스에게 빼앗긴 나라를 되찾으러 옵니다. 자, 이때 숲의 나무를 베어서 위장하고 올라와요. 그 모습이 꼭 숲이 이동하는 것 같거든요. 자, 이것이 마치 운명처럼 속임수처럼 와닿을 수 있겠죠. 그런데 또 안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안 받아들이면. 사람 믿고 싶은 건 믿는 거예요. 숲이 언덕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니야, 자세히 봐봐. 나무까지 들고 가는 거야. 그럴 리가 없어. 또 마지막에 맥더프라는 사람과 최후의 결전을 하는 맥베스. 그때 맥베스가 그 예언을 다시 얘기합니다. 여자한테서 난 사람은 나를 못 이겨. 그러자 맥더프가 뭐라 합니까? 나는 제왕절개로 태어났지롱. 그러니까 이 낳은 게 아니라 꺼내진 거죠. 아니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여자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서 다시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예언에서도 장차 왕이 될 거야. 그걸 받아들인 거고 마지막 예언에서도 자기가 그걸 취하는 거죠. 운명이란 게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선택하고 거기서 진실을 이게 진실이야 라고 고르는 사람은 고르는 그것은 주체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이제 인간의 본성 한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너무 제가 상대주의적인 얘기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진리가 어디 있어? 다 누구나 자기가 믿고 있는 걸 진리라 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그런 입장에 지금 셰익스피어도 어쩌면 맥베스를 통해서 서 있는 것이죠. 이거 이 당시에는 되게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지배하던 세상에서 이 운명이라는 것이 있을까? 자, 어떤 밸런스를 맞추는 르네상스의 이야기입니다. 운명이라는 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은 결국은 인간의 선택일 것이고 인간은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선택하게 돼 있어. 맥베스의 몰락의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믿고 싶은 것을 자기의 욕망에 이끌려서 잘못 믿었고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악당인 맥베스가 죽고 끝났으니 이건 희극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비극입니까? 이게 보세요. 연극을 보시면 애련합니다. 이게 나쁜 짓을 많이 하긴 했는데 왠지 멋있거든요. 이게 뭐가 아쉬워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자신의 이 모습도 보이는 거죠.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 그러면서 다시 한번 던질 수 있는 질문이 있다면 나는 오늘 내 인생의 무대에 주연으로 서 있는 것 바로 그것일 겁니다. 여전히 나는 주인공이고 주연입니다. 내 앞에는 수많은 선택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맥베스보다는
더 선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그렇지만 맥베스처럼 한 번 선택한 것을 멋지게 달려가 보는, 운명이여 다가와봐라 컴온 할 수 있는 파이팅 넘치는 중년이 되시기를 이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